네, 상승폭을 다시 둔화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오늘장 또 약세장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이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유럽판 IRA라고 하죠. 이 CRMA 관련한 수혜주로 이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수혜주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그 유럽판 IRA, CRMA, 왜 이렇게 어려워요? 막 유럽은 탄소화치권 관련 뭐 CBAM도 있고, 이 CR, 아유, 어렵습니다. 뭐예요, 이게? C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C자를 앞에 다 붙이네요. 크리티컬 이제 해가지고 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핵심 뭐 이런 걸 뜻인데,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네. 결국에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자유무역 기조를 깬 게 사실은 미국의 IRA 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유럽도 이에 대응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한 3월 14일경에 이제 법안이 통과될 걸로 유럽의회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초안들이 일부 공개가 되면서 이 안의 내용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의 IRA는 이제 처음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많았죠. 그 당시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2022년 9월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8, 9월경에 그때 이제 IRA 법안에서도 결국에는 원자재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었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중국에서 가공돼서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원자재를 중국에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부존 자원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뭔가 이제 피해받는 쪽도 있는 거지만 수혜받는 쪽을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수혜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산업군이 되게 많던데, 일단 폐배터리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일단 뭐 폐배터리랑 그다음에 유럽 현재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결국에는. 유럽의 그러니까 공장이? 지금도 보면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쪽 보면 다 유럽에서 합작법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SDI도 그렇고 네. 뭐 SK온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가 굉장히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유럽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유럽이 먼저 진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소재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 에코프로의 자회사, 그 안에 있는 자회사가 또 주목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은 폐배터리가 굉장히 뜨는 이유 자체가 그 CRMA 법안 그 초안 이제 공개된 그 서한 내용들을 보면 2030년부터는 폐배터리로 만든, 재활용해서 만든 특히 양극할 물질들입니다. 그 물질들, 뭐 나비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크롬, 뭐 망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무 비율을 두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30년부터니까 그게 아직 멀지 않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도 그러면 그 산업은 그러면 개화가 안 되냐? 그 전에 미리 개화가 되겠죠. 개화가 되고 2030년부터는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 성장.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먼저 일단 오르는 게? 2024년부터는 뭐 산업은 이제 뭐 한 연간 30% 이상씩, 30% 40%씩 계속 성장할 걸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뉴스가 기사가 많이 된 게 CRMA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2030년에는 뭐 48배, 뭐 2050년에는 뭐 400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자동차들,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사용과 재활용의 단계를 조금 좀 구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사용은 주로 이제 ESS 저장 장치를 쓰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폐차에서 나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ESS 저장 장치로 쓰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재활용은 이걸 아예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소재를 다시 뽑아내는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하나씩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폴란드에 공장이 있어요. 그럼 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성일하이텍은 폴란드에 공장이 있는데 이거는 포스코 홀딩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 성일하이텍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성일하이텍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기술력이 좀 뛰어난 페베토리 쪽에서는 가장 네. 뛰어난 회사고요. 전처리, 후처리 모든 공정을 다 만들 수 있어서 이 공정을 이제 일단은 포스코홀딩스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폴란드에다 공장을 지을 때 성일하이텍한테 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까지 다 맡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도 성일하이텍이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연간 한 7천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7천 톤 규모의 생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성일하이텍이 이런 관련된 법안에 의해서 얼마나 더 뭐 매출이 증가하는지,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장은 계속 할 거고요. 아마 이제 폐배터리 지금 이제 뭐 의무화가 되면 2030년부터 의무화니까 그때까지는 뭐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전에도 소재는 쓰죠. 네. 배터리는 계속 만들 거고 지금 또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그 금속 가격들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폐배터리는 결국에는 못 쓰는 걸 가져와서 물론 돈 주고 사옵니다. 사와서 결국엔 그걸 가공해서 거기 안에서 뭐 니켈도 뽑고 뭐 그럼 뭐 망간도 뽑고 알루미늄도 뽑고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파우더 가루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뭐 삼성 SDI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 보시면 우리 또 부장님께서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오늘 더 시간이 물어보세요. 닿는 대로 예, 종목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다 뜯어보려고 합니다. 코스모학도 있잖아요. 코스모학도 뭐 있어요, 공장이? 그러니까, 아니면? 네, 코스모학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잘 안 드려가지고 그러는데 네,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할 말이 많습니다. 폐배터리 네. 관련해서. 근데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 주목받는 건 CRMA 때문에 주목받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럼 종목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활용한다는 거는 뭐 SK온도 한다 그러고 LG 화학도 LG 에너지솔루션도 한다 그러고 다예요? 예, LNF도 한다 그러고 에코프로비엠도 한다고 다 한다고 합니다.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전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성일하이텍이 유일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금 군산 쪽에 2개를 갖고 있고요. 이미 3공장 짓고 있고 4공장, 5공장은 해외에 진출할 예정이고 특히 또 이제 폐배터리는 중요한 게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료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폐배터리를 또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전 세계 지금 3개 정도 사이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성일하이텍을 좋게 보고 있는데 코스모화학은 또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작년부터 폐배터리 사업을 하겠다고 굉장히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산화티타늄이라든지 황산 코발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재련하는 회사였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폐배터리 재활용하는데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고려 아연도 뛰어든다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 포인트는 코스모학이 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3월 달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1공장이. 3월에? 네, 3천 톤 규모의 이제 1공장이 완공이 되고 그게 이제 4월에 본격 가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3월에 또 CRMA 법안이 또 확정이 되죠. 네, 그게 이제 약간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주가도 좀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튀어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코스모화학을 저는 이제 탑픽을 뭐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2개 정도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세비캠은 또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관련주가 기사로 나온 거는 4종목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에코프로도 있고 뭐 세비캠도 있고 네.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예, 좀 그 에코프로는 여러 사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자회사가 그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일원화돼 있는 거죠.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급받기 좋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에코프로가 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이제 상황인 거고 네. 지금 세비캠은 이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아직 공장을 완공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이제 순위를 매기자면 뭐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세비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장이 아직 없는 세비캠 같은 종목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유럽에 지금 공장이 있거나 완공 예정인 그런 기업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주가라는 건 항상 뭐 그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테마건으로 움직일 때 좀 덜 오른 종목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네. 오늘은 세비캠이 강할 거다라고 예측했더니 오늘 또 역시 세비캠이 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하셨어요? 어제 코스모학이 너무 많이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이 올랐고, 순서대로. 성일하이텍은 그렇죠. 성일하이텍은 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좀 네. 무거울 수 있고요. 아,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또 성일하이텍이 또 쌉니다 생각보다 그 종목들보다는. 실적 대비해서? 코스모학은 아직은 밸류가 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본인들의 선택이시죠. 이제 어차피 세비캠도 언젠가는 하겠죠. 합니까? 예, 뭐 당연히 하고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있습니다. 예. 다 계획하고 있고 네. 기술력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기술력이 있는 거랑 또 자금을 투여해서 뭔가를 하는 건 또 그 다음 일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진행을 할 걸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모르는 또 사안들이 생겨서 세비캠에서 뭐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된 바로는 아직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성일하이텍을 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그 폐배터리 산업이 이제부터 시작한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나노 신소재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작년에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그거를 작년에는 반응을 별로 안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반응을 하죠.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성장이 좀 부족한 시기에 성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네. 그러면 폐배터리도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관련 종목들 사실 저는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 관련한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막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배터리 관련한 그 소재 가격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에 따른 뭔가 연결해서의 부담감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제 소재 관련해서 일단 양극재 업체들이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격이 다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보통 이제 물건 가격을 체결할 때 보시면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런 걸 적을 텐데 이제 보면 뭐 주로 뭐 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그 계약 당시 가격으로 정할 건지 그 되게 애매하죠. 그러면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납품하기 직전에 시가의 변동률에 따라서 가격이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양극재 업체들은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는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수록 폐배터리는 당연히 더 좋겠죠. 재활용을 하는 수요가 그렇죠. 더 늘어나게 될 재활용으로 테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단가가 낮아질 수 네. 있고 그러면 재활용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기들은 생산 단가는 정해져 있고 이미 공정비는 정해져 있고 폐배터리를 가져오는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원재료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제 약간씩 올라가는 게 폐배터리 관련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탑픽 종목으로 네. 성일하이텍을 꼽아주셨어요. 성일하이텍 관련해서는 사실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적이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가장 뭔가 매력도가 넘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목조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뭐 가장 지금 핫한 기업 중에 대기업 중에 하나가 포스코 그룹이죠. 네. 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철강회사로 보지 말고 이차 전지 회사로 봐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포스코 그룹이 보면 지금 이차 전지에 되게 진심입니다. 진심입니까? 예, 진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보면 지금 굉장히 양극재, 음극재, 뭐 그다음에 재활용까지 다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내에 보면 리튬부터 시작해서 재활용 관련된 사업들 하는 뭐 채굴하고 뭐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그럼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성일하이텍이고요. 성일하이텍 그럼 포스코 홀딩스라만 협업을 하냐? SK 이노베이션이랑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주로 리튬 쪽에 좀 꽂혀 있습니다. 그쪽은 리튬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꽂혀 있고, 근데 리튬 말고 양극재 물질들에 대한 재활용 이거에 대해서는 성일하이텍과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일하이텍은 두 개의 이제 대기업과 같이 지금 연동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공장을 두 개를 돌리고 있고 또 세 개를 지금 세 개째를 짓고 있고 4공장, 5공장은 해외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를 세
세 군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일단은 폐배터리의 수급 공장은 만들어놨는데 폐배터리를 못 구하면 또 문제가 되죠. 서로 경쟁해서 뭐 못 구하면 문제가 그쵸.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뭐 해결이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일IT가 가장 뭐 탑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네. 또 업계에서도 지금 이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폐배터리 관련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과연 관련한 시장 개와 함께 어떤 종목들 혹은 관련한 시장에서 관련 주들이 얼마나 더 오르게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